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에 나 박사입니다. 요즘엔 한 집 건너 한 집은 고양이를 키운다고 할 정도로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 정말 많은데요. 이 많은 집사들이 고양이를 사랑으로 키워줬으면 좋겠다만 고양이를 귀엽다고 불쌍하다고 데려와 놓고는 나몰라라 파양하는 집사들 또한 늘어난다는 사실에 화딱지가 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하나라도 내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키운다고 해도 소중한 우리 집사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보며 반드시 고양이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르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사회 초년생. 유명 기업인 김승우 회장이 20대와 30대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고 해 화제가 되었었죠. 이유에는 아직 자립이 완성이 안 되었는데 딸린 애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에 반려동물로 인한 삶의 방식이 달라져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고양이를 키우는 데에는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고양이에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고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신한 고양이를 임시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는 사료를 먹으며 식당 주변에서 지내는 고양이였는데요. 이 고양이가 추운 겨울에 임신을 해서 나다니는 게 그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여워 보여 출산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양이가 어딘가 아파 보여 택시를 타고 검사받고 돌아오면 교통비 포함 의료비가 적게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대학생인 저에게는 크나큰 지출이었고요. 고양이가 6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낳고 나서는 고양이 한 마리당 검사비와 예방접종 비용으로 3만 원씩 들었었고 그런 접종을 무려 3번씩이나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피땀 흘려 모은 알바비를 털어서 접종까지 마치고 나니 어미 고양이를 포함한 7마리의 중성화 수술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에겐 남은 돈이 없었고 중성화까지 하기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군요. 그때부터 열심히 입양자를 구해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을 입양 보내고 난 후 다 커서 입양이 어려웠던 어미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비 50만 원에 입원비 10만 원까지 마지막으로 쓰고 어미 고양이는 식당 이모네 집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에게 남은 건 뿌듯함? 아니, 텅 빈 통장뿐이었죠. 과연 그때 제가 행복했을까요? 고양이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저에겐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와 고양이를 입양 보낼 때 그리고 고양이를 입양 보낸 후까지도 그저 동정심만으로 임시보호를 결정한 저에게는 모든 순간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가 고양이에게 쓸 수 있는 돈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동건양 헬씨와는 전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고 헬씨를 위해 의료비를 포함한 지출이 있었을 때 경제적인 타격도 덜하고 심리적인 부담도 적어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족들과 상의 없이 나만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 정말 핫딱지가 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가족들 몰래 아버지가 고양이를 길에다 내다 버리는 영상입니다. 저는 고양이를 버린 아버지보다도 고양이를 허락 없이 데려온 집사에게 핫딱지가 나더라고요. 고양이를 키운다는 건 물건을 하나 사는 것과는 달리 가족의 일원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만약 집안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고양이 알러지가 있거나 고양이를 싫어하고 무서워한다면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고 해도 집안의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고양이여도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나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집에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고양이 알러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고양이가 너무 키우고 싶고 알러지에 대한 반응이 약을 먹으면 잠잠해지고 약을 먹지 않아도 불편한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헬씨를 큰맘 먹고 데려왔었는데 말이죠. 데려오고 나서 한동안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헬씨의 타액들이 제 눈이나 코에 스쳤을 때 알러지 반응이 정말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헬씨와 지내면서 헬씨의 눈물을 만졌을 때는 바로 손을 씻고 헬씨가 제 손을 핥아도 스킨십이 끝난 후에는 꼭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잘 씻으니 알러지 반응이 잦아들었고 이사를 오기 전에는 제가 자는 공간과 헬씨가 지내는 공간이 통으로 하나라서 잘 때도 맨날 콧물이 나서 많이 고생했었는데 이사를 오면서 헬씨가 주로 놀고 자는 공간과 제가 자는 공간을 분리하면서 잘 때 코가 막히는 빈도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솔직히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고 자의적으로 고양이를 데려온 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고양이를 원하지도 않고 알러지도 있는데 가족이 내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고양이를 데려온다면 어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데려온다고 해도 고양이가 좋게 보일 리가 없고 그 가족마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느껴져 좋게 보기 힘들 거라는 거죠. 세 번째, 고양이 키우기 쉽다는 사람. 고양이가 강아지처럼 산책도 매일 안 해줘도 돼서 키우고 싶다는 사람을 종종 보곤 하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고양이에게 산책을 시키는 것이 고양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시키지 않는 것이 좋기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키우기 쉬워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고양이고 강아지고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집에서 사냥놀이를 매일 해줘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귀찮은 일인데 사냥놀이를 해주지 않으면 고양이가 집에서 매일 따분한 일상을 보내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집사도 스트레스를 받은 고양이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뿐만이 아닌 집사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고양이는 하루에 필수로 움직여야 하는 운동량이 있습니다. 그만큼을 사냥놀이를 통해 움직이지 않으면 고양이는 혼자서 우다다를 통해 활동량을 채웁니다. 이 우다다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기에 집사가 자기 위에 누웠을 때도 정신없이 우다다를 하는 고양이 때문에 집사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우다다로 인해 불면증이 생겼다는 분도 허다해요. 예를 들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저녁이나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분명히 폭식을 하게 될 거예요. 고양이의 운동량 역시 다이어트와 같은 겁니다. 주인이 놀아주기를 기다렸던 고양이가 참다 폭식처럼 우다다가 터져버리는 거죠. 고양이를 키우려면요 반드시 사냥놀이를 해줘야 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집사 불면증이고 뭐고 사랑하는 고양이와 오래 살려면 필수로 해줘야 하는 거예요. 횟수로는 하루에 총 3번 각 15분씩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고양이와 집사 모두 스트레스 없는 삶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고양이 입양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고양이를 데려오는 것이 정말 내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고 나의 준비가 철저히 끝났는지 확인 후에 행복한 입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반려동물과 집사님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